우리는 흔히 연쇄살인범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태어날 때부터 악마 같았던 존재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의 결정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마주한 그 악마 같은 존재가 한때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서서히 혹은 급작스럽게 괴물로 변해갔다면 그때도 우리는 그저 그들을 악마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여린 내면은 대체 어떤 지옥을 헤매었기에 그토록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잔혹한 범죄의 목록을 나열하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심리적 압박과 그로 인해 결국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과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우리는 오늘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탐구하고 사회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볼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는 과연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걸까요? 혹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비극이 탄생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바로 제일린 워노스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에일린은 사랑과 보살핌 대신 끝없는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라야 했죠. 갓난아이였을 때 친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했고 이후 그녀를 맡아 기른 조부모 밑에서도 정서적인 안정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폭력은 어린 에일린의 마음에 깊은 멍울을 남겼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저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가족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이었던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딴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고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방황하던 청소년기의 에일린은 점차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린 내면에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처들이 가득 쌓여갔고 그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성인이 된 에일린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기댈 곳도 없었던 그녀에게 세상은 냉정하기만 했죠. 먹고 살기 위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몸을 파는 매춘부의 삶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밤거리에서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고단한 투쟁이었죠. 고객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폭력과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또 다른 멍울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존중은커녕 경멸과 무시의 시선만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심리 상태,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는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위태롭게 버텨냈습니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며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을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분노가 자리 잡았고 그것은 언제라도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의 삶을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과 함께 그 분노가 어떻게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일린 워노스의 일기장 속에서 절망적인 외침과 폭발 직전의 분노를 엿봤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 그 분노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고
결국 연쇄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었는지 그 아픈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내면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과 착취 속에서 에일린의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했고, 여느 때처럼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려 들었죠. 이 남성은 에일린이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폭력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들이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남성의 폭력적인 행위가 시작되려 하자 에일린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와 피해의식이 마치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죠. 두려움과 함께 솟구치는 거대한 저항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성의 폭력에 맞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에일린은 우발적으로 손에 잡힌 총을 그에게 겨누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광기 어린 분노가 뒤섞인 섬뜩한 표정이었겠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쓰러졌죠. 첫 살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일린의 심장은 멎는 듯 했을 겁니다. 피 묻은 총을 든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을 테고요. 공포와 충격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그녀의 정신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 첫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바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 현장은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기 속에 정적만이 감돌았을 겁니다. 에일린은 그곳에서 벗어나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처와 파괴로 가득 차 있었죠. 한번 터져버린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이제 살인은 그녀에게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선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억압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이자 고통받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왜곡된 방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피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괴물로 변해가는 차가운 심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에일린이 아니었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강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착취하려 드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죠. 살인은 그녀에게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분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던 살인이 점차 의도적이고 연쇄적인 형태로 변모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은 이제 자신을 지키는 도구를 넘어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일린의 심리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마비되고 오직 복수와 생존이라는 왜곡된 논리만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녀의 내면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는 다시 외부를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길을 걷고 있었죠. 자신을 지키려 들었던 총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복수와 증오를 뿜어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렸던 분노와 피해의식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맙니다. 수많은 폭력과 배신 속에서 쌓여온 절망감이 더 이상 그녀의 여린 어깨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을 때 에일린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끓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화산 밖으로 터져나오듯 그녀의 내면에서 분출된 광기는 한 남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첫 번째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 살인은 단순히 자기 방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을까요? 혹은 오랜 기간 짓눌렸던 모든 억압과 고통에 대한 왜곡된 저항이었을까요? 그 순간 에일린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
그리고 섬뜩한 결의가 뒤섞여 나타났을 겁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구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위협에 대한 반사적인 대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녀의 절규이자 분노의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죠. 황량하고 음침한 범죄 현장에는 그녀가 남긴 깊은 상처와 이제 막 시작된 비극적인 연쇄의 서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에일린의 삶은 연쇄 살인의 끔찍한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던 행동이 점차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변모해갔죠. 그녀에게 살인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에 대한 복수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뒤틀린 방식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찾아 나섰고 총을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과거에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든 폭력과 멸시에 대한 잔혹한 심판관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일린의 심리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마비되고 오직 복수와 생존이라는 왜곡된 논리만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었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졌고 살인이라는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분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깊은 숲속을 헤매는 짐승처럼 그녀는 도피와 다음 범죄를 계획하는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한 결의가 비쳤고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은 보는 이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에일린의 내면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는 다시 외부를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살인 행위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고 세상과의 단절은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착취하려 드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죠. 과연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은 이미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 잿더미 같은 내면만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폭발은 한 개인이 겪는 극한의 심리적 압박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선택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이 괴물로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에일린의 내면은 혼란과 파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고통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여정의 끝은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에일린의 여정은 결국 체포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끔찍한 연쇄살인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녀는 곧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죠.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박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에일린의 눈빛은 때로 깊은 허무함과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법정은 에일린 어노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파멸의 정점에 다다랐고 한때는 연약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에일린 어노스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냉혹함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녀가 사라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